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피곤하긴 한데 일을 다시 또 시작해서 그래도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2025년 대예연, 네네. 타노스님과 네. 그리고 이제 만화책 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어요. 네. 혹시 준성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화산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큰 화산. 네.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나마 한국에 있는 백두산? 네, 백두산도 크긴 한데 네. 10배는 더 큰. 10배나요? 네, 10배는 더 큰 그런 화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요? 예, 미국에. 오. 미국의 옐로우스톤 칼데라. 옐로우스톤. 어디서 네. 들어본 것 같네요. 예, 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있죠. 네네네네. 네, 거기 가시면 태고의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네네네. 강을 보시면 강이 약간 울긋불긋한 그런 색깔이에요. 오묘하네요, 색깔이. 네, 그런 이제 아주 신비로운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마그마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칼데라라고 하면 이제 천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움프파에 있는. 네네네. 이렇게 파여있는. 네. 그 칼데라가 3개가 있는데 네. 3개 모두 직경이 70에서 80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그렇죠. 백두산 천지의 약 10배 정도 되는 10배나. 와.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은 정말 다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긴 하지만 부대골이라고 지진이 이제 일어나기 쉬운 네네네. 판과 판 사이에 경계면이 있는데 세계지를 봤을 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마지막 화산 활동은 약 7만 년 정도 전에 7만 년. 네, 그때 터졌다고 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 네. 앞으로 10년 내로 위험하다. 10년이요? 네. 큰일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즈가 우리 백두산도 보면 100년마다 1000년마다 한 번씩 분화하잖아요. 네네네네. 이 1000년 대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구려 발해를 멸망시킨 그런 어마어마한 대분화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24배가 더 많은 그 정도 사이즈. 야, 24배구나 도대체. 2450 큐빅킬로미터가 날아간다. 미국 영토의 70%가 날아갈 것이다. 70%요. 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2012 보셨죠? 좀 옛날 영화긴 한데 2012. 예, 뭐죠? 재난 영화입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네네네. 재난이 시작되는데 거기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칼데라입니다. 네네네.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화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전에 그 영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때 타노스님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 마그마가 북쪽으로 향하면서 지구의 지축이 틀리고 네, 그랬죠. 그렇게 북극이 녹을 것이다, 빙하가 녹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옐로우스톤 칼데라의 연구 자료를 보면 마그마가 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3개의 마그마 방이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발견된 북서쪽에 있는 조그만한 마그마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마그마가 이동하고 있다. 자, 옐로우스톤의 북동쪽,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쪽은 어디가 있죠? 캐나다. 네. 조금 더 넘어가면 북극, 그린란드죠. 그린란드. 네, 북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마그마가 북쪽으로 이동했다. 네네네네. 와, 예언이 너무 잘 만든데. 저희가 영상 만들고 불과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요? 일주일이 아니지, 한 3일 뒤에 이런 연구 자료가 떴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느님이 보들보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적중했다. 불교계 BTS 타노스님의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러게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휴화산에 있는 마그마가 이동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면 북극 해양판 밑에 있는 그런 마그마에 뭐 열이 많이 발생한다,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뭐 저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분들이 아마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난카이 대지진은 아시아 리셋, 이 옐로우스톤 화산은 터지면 지구 리셋입니다. 지구 리셋. 북반구 리셋입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 7월에 한번 옐로우스톤 그 관광 지역에 영어로 가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간헐천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간헐천이 한번 폭파한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거 영상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로 옐로우스톤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뻥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이 당시에 이게 터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옐로우스톤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간헐천은 화산 분화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하다 보면 증기배출 한다고 삐 하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그겁니다. 아, 화산 분출은 밥솥이 터지는 거고 이거는 증기배출. 그냥 물이 네. 끓어서. 그렇죠. 물이 끓어서 확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안에 기압과 온도,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기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매우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간헐천이 터진다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퍼즐 맞춰봤을 때 좀 위험한 그런 그렇죠. 수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징조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준성님이 준비해 오신 네. 옐로우스톤 화산의 그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네, 읽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옐로우스톤 화산 아래에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래 화산 아래에 마그마 방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 밑에 초거대 마그마 플룸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이후 이게 터지면은 지구가 리셋될 만큼 큰 마그마 플룸이라고 합니다. 최소 지구 북방부에 있는 생명이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서 마그마 중 5%에서 10%가 활성 마그마로 예측되고 있었지만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 정도가 액체 상태의 마그마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화산이 터질 확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동부로 이동하고 있는 이 마그마 저장소에 있는 마그마는 약 440 큐빅킬로미터에 달하고 있고요. 과거 210만 년 전 허클베리 리지에서 분화되었던 마그마 양보다 최대 4배 많은 양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화산이 터져도 이상할 리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옐로우스톤 화산에 대한 그런 거는 뭐 쇼츠나 영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큐멘터리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화산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 인류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그렇죠. 외계인의 비밀 병기 중에 하나이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다면 자, 이거를 대비할 방법이 없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터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내로 터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비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들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 집 표면에 구멍을 좀 내가지고 어디 오. 터지기 전에 기물 좀 빼자.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압력을 좀 빼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대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실험이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 구멍을 내서 네. 마그마를 보충하는 순간 네. 거기 있는 이제 마그마가 설사 나오는 것처럼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모든 게 다 올라온다. 점점 커지면서 그냥 그렇죠. 우리 댐에다가 구멍 처음에 쪼매나게 있었지만 네네네.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물이 이제 점점 나오면서 예. 수압 때문에 점점 커지는 것처럼. 예, 그렇죠. 마그마는 또 고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암석을 녹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기도해라. 기도 메타. 그렇죠. 안 터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뉴저지에 요새 UFO 드론들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혹시 얘네들 눈치채고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외계인들이 그러니까요. 큰일 난다. 이제 미국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자. 딴 데 가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네. 미국이 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보다는 자연재해입니다. 제 생각에도 전쟁으로는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구방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그렇게 위협이 된다면 진짜 미국이 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한 개가 그렇죠. 이번 화산 폭발.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울릉도가 화산이 터질 수 있다. 아, 울릉도가요? 네, 울릉도 화산이 지금 뭐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지금 활성화된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울릉도도 화산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저 화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죠. 네네. 화산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화산이 딱 터지게 되면 네. 일단은 비행기가 못 뜹니다. 아,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이제 엔진을 이제 흡기 배기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 화산재 성분 중에서 규소가 있는데 아, 규소. 이 규소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을 전부 다 고장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982년에 네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네네. 실제로 화산이 폭발했는데 네.
그 당시에 영국 항공에서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었어요. 바로 고장나서 엔진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랜딩했어요. 오, 다행이네요. 그래서 피해자는 없었는데 화산이 터지는 곳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터져서 막 몇 달 동안 그렇게 비행기가 안 날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유럽 근처에서. 네, 저 발리에서도 제 친구가 발리 화산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공항에서 묶여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공기 못 날고 그리고 자동차도 당연히 엔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공기를 흡기 그렇죠. 하잖아요. 해야 되죠. 네, 그것도 이제 위험하다. 하지만 전기차는 어떨까? 전기차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없죠. 네, 전기차 사야 되나? 네, 전기차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이제 대지를 싹 덮으면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 네네네네. 일단 농작물 다 죽겠죠. 다 죽겠죠. 네. 햇빛을 못 보니까. 그렇죠. 옐로우스톤 화산 정도가 터지면 그냥 햇빛은 못 본다고 봐야 됩니다. 네, 평균 기온 아마 영하도 떨어질 겁니다. 정말요. 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뭐 울릉도가 터지든 옐로우스톤이 터지든 만약에 터진다고 가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반구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밑으로.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죠. 왜냐하면 이 지구의 대기권이 딱 적도를 중심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기권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터진 화산재 이런 거는 남반구로 넘어오기 힘듭니다. 이 대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 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그 호주로 이민을 오는 재벌들이 그렇게 많다고.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오. 네, 재벌들의 피난처. 호주가 약간 재벌들의 헤이븐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땅가 올라가는 소리 들리죠? 아우, 지금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네, 짤랑짤랑. 네.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제 대재앙 같은 이런 저희 영상을 보시고 걱정된다거나 아니면 뭐 예언서 같은 거 보시면서 아 이거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20대 이제 호주 5호를 준비하셔야 된다. 네, 호주 5호를 준비하시면 지금 준비하시면 한 3월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다음에 일단 2025년은 무사하게 넘길 거거든요. 일단 1년은 지나고 보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뭐 갑자기 호주올 광고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호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광고라기보다는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생존 네. 방법.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화산은 대비할 수가 없어요. 화산 터지면 그렇죠. 그냥 피해를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갈 비행기도 수가 못 하기 때문에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먼저 와라. 네, 먼저 와라. 올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옐로우스톤 화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재앙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태양 흑점, 흑점 네네. 네, 흑점 폭발도 11년마다 대형 주의가 오는데 그게 딱 2025년이네요. 그래요. 그것마저도. 네, 그거 이제 흑점 폭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언젠가 다뤄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네거티브한 그런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밝고 명랑한 그런 채널을 지향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보드 게임 하면서 이제 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 멤버분들도 점점 이제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 다루겠지만 갭을 두고 그렇죠. 그렇게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재밌는 영상, 재밌는 주제로 다음에 또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